바야흐로 세단의 시대가 저물고 SUV 시대가 왔다고 할 정도로 SUV 차량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캠핑과 차박 열풍에 최근 여름 휴가까지 겹치면서 SUV를 찾는 이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경우 실적 새 역사를 썼다 할 정도로 올해 상반기에만 58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는데 1등 공신으로 SUV가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SUV를 포함한 레저용 차량의 판매 비중은 41.4%에서 52.3%로 크게 늘었습니다. SUV의 인기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뜨거운데요. 중고차 기업 K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레저용 차량 판매는 1년 전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UV 인기에 차량 크기 또한 갈수록 다양하게 세분화되는 추세인데요. 특히 현대차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가 있는 준중형 SUV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수입차들 또한 줄줄이 국내 SUV 시장 공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벤츠, 캐딜락, 지프, BMW 등 수입 업체들은 대형 SUV로 인기몰이에 나선 데 이어 준중형 시장에도 눈독을 들이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준중형 SUV 시장 규모는 지난 2016년 11만 5,584대를 기록한 이후 주춤했었는데요.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주도했던 세단이 이제는 주춤해지고 SUV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소형부터 풀사이즈까지 선택지도 더 넓어졌죠. 여기에 최근 국내외 준중형 SUV가 새로운 열기를 더하며 젊은 세대의 심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올해 준중형 SUV 시장 규모가 10만 대를 넘어설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BGN 라이프에서는 준중형 SUV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북미의 C사, 우리나라 H사의 준중형 SUV 두 자동차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벌써부터 박빙이 예상되시죠? 오늘 여러분 대신 이 두 자동차를 시승해줄 기자 두 분 함께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준준형 SUV의 인기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이 무더위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굉장히 막 끌어오르는데 SUV, 준중 SUV의 인기도 그만큼 굉장히 끌어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적당하고요. 그리고 가격대도 괜찮고요. 그리고 패밀리카 또 개인이 몰기도 좋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다재다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런 인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신재근 기자는 BGN 라이프에서 자동차 시승으로 함께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준준형 SUV의 매력을 어떻게 전달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그동안 정말 큰 사고 없이 무난하게 정말 잘 살아왔거든요. 네. 저는 이 차도 정말 무난함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무난함 속에서 특별함과 이 세련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질 수 없죠. 송 기자님의 야심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시사 같은 경우에는 무난함을 넘어서는 또 다른 매력들이 굉장히 요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매력들을 한번 발산해 볼 텐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준중형의 어떤 그런 무난함의 매력들 말고 보다 더 이제 색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목조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C사와 H사의 차량을 직접 시승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네. 보이는 걸로는 네. 디자인이 상당히 클래식한 것 같아요. 실내 모습이요. 네. 네. 되게 무게감 있으면서도 또 세련된 느낌도 있고. 맞아요. 과하거나 뭐 이렇게 화려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데 맞아요. 뭔가 조금 정통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C사의 브랜드 자체가 그렇게 과한 느낌은 아니고 좀 중후함을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느낌들이 먼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정돈된 느낌? 네.
눈이 편한 느낌인 것 같아요. 또 제가 듣기로는 룸미러가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룸미러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아 진짜요? 뭔지 궁금한데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일단 보시는 이 룸미러,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거울 형태잖아요. 그냥 거울인 것 같아요. 거울이죠. 그런데 이거를 버튼을 한번 딸까 바꾸면 짜잔. 뭐죠? 네, 어떻게 되나요? 카메라인가요? 네, 뒤쪽 후방 카메라가 이 아. 룸미러 형태에 맞춰서 딱 펼쳐져요. 그래서 이 우와. 형태가 됐을 때에는 약 좌우로 볼 수 있는 시각, 네. 그리고 시야 각도가 더 폭넓게 됩니다. 되게 새롭네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결국에 운전자의 안전, 아. 네, 요거를 더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저도 이게 왜 이게 후방 카메라처럼 네. 이렇게 뜨지? 그래서 좀 약간 어색했는데 음. 다시 보니까 좌우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울보다 진짜요? 훨씬 많이 보이고 봤을 때 이제 편하게 잘 보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빛반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뒷차가 만약에 라이트를 상향등을 켰을 때 빛반사가 생기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쵸.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상관이 되는 거죠. 없겠네요. 네네네. 운전자로서 좀 주행 성능은 어떠신 것 같아요? 다른 차랑 비교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가 워낙에 프리미엄급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의 기본적인 성능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힘이 238마력에 35.7 토크의 힘과 출력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가솔린 모델이고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을 달고 이 정도의 힘을 나타내준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도로 주행을 할 때에는 정말 넘쳐나는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시 4륜구동 네. AWD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을 할 때 네 바퀴가 안정적으로 4륜구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노면이 만약에 좀 미끄러운 길이거나 눈길, 빗길 이럴 때 차가 미끄러지는 걸 방지해주고 운전자가 안전하게 좌우 조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C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SUV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하지만 SUV를 큰 차 위주로 만들었죠. 그쵸.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준중형 사이즈로 SUV를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들어왔을 때 그 네. 큰 차들에서 보여줬던 좋은 그런 DNA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내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SUV로 탄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주차를 했잖아요. 네. 주차하면서 지금 뒤에 사람 보이죠? 네네. 예,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뒤에 사람이 있거나 물건이 있을 때 이렇게 딱 알려주고 네, 그다음에 편해요. 지금 제 시트 밑으로 웅웅웅웅 울려요. 아. 진동이 와요. 그러면서 야, 뒤에 사람 있어. 조심해. 가면 안 돼. 이거를 알려줍니다. 이 차량이. 네, 이런 그렇구나. 부분들은 굉장히 뛰어난 기능이고 지금 옆에 보시면은 어라운드 뷰입니다. 서라운드 네. 뷰로 전체 모습이 다 보이죠? 주위가 다 보이네요. 다 보이죠. 네, 그런 부분들도 안전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썼다. 제가 앞서서 C사를 시승하고 왔는데 C사는 젊은 럭셔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H사는 어떤 감성을 표현했을까요? 젊음의 약간 접근의 용이성? 약간 그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접근의 용이성. 예, 일단 가격이 C사에 비해서 네. 최대한 2천만 원 정도 더 저렴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기능은 또 많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좀 누구나 약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한 매력이 있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방향지 시등을 제가 지금 왼쪽 방향지 시등을 넣었는데 네. 왼쪽이 보이네요. 보이세요? 그럼 카메라인가요? 지금? 카메라예요. 여기 옆에 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네. 만약에 제가 가다가 방향을 바꿀 때 어. 뒤에서 이 차가 오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네, 좀더 사이드 미러로 확인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중요한 건 이 사각지대. 네. 좀 사각지대 이거를 확률을 줄여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안 보이는 곳까지 네. 카메라가 비춰주기 때문에 예, 굉장히 되게 잘 보이네요. 특히나 또 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네. 20대, 30대 일단 운전 경험이 또 많이 없는 분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네. 제 차가 오는지 사각지대를 아예 없애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게요. 사각지대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초보 운전자는 사실 차선 변경이 제일 힘들거든요. 우리 또 예원 씨 같은 네, 경우에도 또 초보 운전자이기 때문에 껴드는 게 제일 무서워요. 네. 차가 막 갑자기 달려들 것 같고. 이 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깨알 어필 또. 네. 제가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에어컨을 끄고 자, 음성 인식 기능도 지원이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예를 들어서 시원하게 해줘. 강조엔 탐구
와. 와. 통풍 시트 설정도 변경되고 네네. 지금 에어컨도 틀어줬네요. 나오죠. 와 제대로 틀어줬네요. 네네. 시원하게 세게. 네. 그쵸. 네. 야, 플로. 너무 좋네요. 네. 이게 또 에어컨뿐만이 아니라 네. 미세먼지 정화 장치도 있어가지고 요즘 같이 또. 네, 요즘 보시면 여기 밑에 PM 2.5, 3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미세먼지 현재 차량 내부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 같이 좀 이렇게 위생이 중요할 때 그렇죠. 이럴 때도 되게 공기 정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여러 가지 매력이 있네요. 그리고 또 이 차에만 또 설치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애프터블로우 기능인데요. 네. 이 현대자동차 최초로 지금 이 차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특히나 장마철, 비 올 때 에어컨을 뭐 틀고 이러면은 좀 꿉꿉한 냄새가 좀 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눅눅하고. 습하고. 네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디퓨즈 기능을 켜면은 네. 만약에 엔진을 이제 시동을 끄고 나서 이걸 켜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 안에 에어컨 쪽을 정화를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냄새를 알아서 스스로 잡아주고.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청소를 하는 거죠. 너무 좋은데요? 네네. 정말 가족. 직접 타보니까 제가 네. 사실 첫 외모, 첫 디자인만 봤을 때는 네네. 시사에 많이 끌리긴 했는데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네. 특히 가성비가 있다라는 가성비. 점이 너무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네. 2천만 원, 3천만 원대로 이렇게 좋은 기능들을 또 접할 수 있으니까 아주 가성비는 좋죠.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쪽 그 차선 바꿀 때 맞아, 여기 뜨는 나오는 거. 너무 잘 너무 보여요. 좋아요. 네네. 카메라 화질인데도 되게 깨끗해서 네. 그냥 사이드미러 보는 것보다 사실 더 섬세하게 라인이 보여가지고 네네. 그리고 아까 안전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이 주차할 때 우리가 또 후방 카메라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후방 카메라에 여기 내비게이션 화면이 10.25인치. 근데 넓다 보니까 이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또 잘 보이고 또 어라운드 뷰가 여기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차 위에서 저희를 봐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차가 주차하고 나서 틀어졌는지 옆 차와의 간격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주니까 정말 안전을 정말 사고 위험도 줄여주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방금 두 차량을 시승하고 왔는데요. 개성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부 디자인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사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전면부 보시면은 이 헤드램프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네, 되게 예뻐요. 네, 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시사에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헤드램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수직형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그 라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그런 헤드램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지금 라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좌우로 길게 뻗어 있죠. 네. 그리고 가운데 라디에이터 그릴은 메탈 느낌이 아니라 조금 블랙 하이그로스 느낌을 냈어요. 그래서 약간 유광의 어떤 블랙 느낌, 이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더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이드 미러도 좀 스포티해 보여요. 맞나요? 그렇죠. 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기본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일단 시야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안에 타고 갈 때 좌우에 사각이 많이 사라지면서 시야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 부분들은 운전할 때 운전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뭐 스포티함을 더 더할 수 있는 요소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휠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게 동급 차종 중에서는 휠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19인치, 18인치 이 정도 휠이 들어가면 준중형에서 굉장히 크네라고 적당하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차에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됐어요. 그게 기본형입니다. 어우, 뭐 쓸데없이 차 바퀴만 큰 것 같은데. 뭐 경쟁심이 장난이 아니신데요? 굉장히 저는 경쟁자를 안 보는데. 자, 그래서 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포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원하게 날이 잘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달리면서 어떤 그 공기의 역학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잘 적용을 시켜놨고,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빨간색 이 캘리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캘리퍼 부분도 이 차는 굉장히 얌전한 차는 아니야. 스포티한 차야. 그런 느낌들을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후면부를 보기 위해서 자동차를 돌려봤는데요. 네. 후면부도 한번 볼까요? 네, 그러시죠. 자, 일단 이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요 테일램프 부분에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요? 오, L자 모양이에요. 와, 정답. 맞죠? 네.
저는 니은자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되게 역시 세련되시네요. 다르죠. 맞아요. L자 모양의 이 테일 램프 모양이 LED 램프가 딱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은 기본적인 이 시사의 그 정체성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원래 시사는 이렇게 수직형으로 길게 떨어지는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L자로 반영을 했다.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아래로 라인이 이렇게 쭉 있죠. 들어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좌우 이렇게 대칭의 느낌을 보다 더 잘 살려주고 있고요. 그 균형감을 좀 더 살려주고 있다. 그런 느낌을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뒷유리 쪽 부분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한 이유는 뒤에 있는 와이퍼가 아, 와이퍼가 숨겨져 있네요. 세차는 물론 잘 돼 있죠. 네. 자, 와이퍼가 지금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뒷모습을 보시면은 약간 좀 자칫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와이퍼 라인들 이런 것들을 다 안으로 숨겨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차량이 만약에 주행할 때 이런 좀 공기 역학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C사의 디자인을 확인해 봤는데 H사는 어떤 디자인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색상부터 보시면요. 네. 요즘 젊은 층이 가장 좋아하는, 열광하는 레드와인 색깔이다. 네, 이렇게 색깔 너무 표현할 수 예쁘네요. 있겠죠. 예쁘죠? 저는 파란색이나 검정색 이런 색깔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검정색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릴 부분이 가장 독특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보니까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 이걸 여기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파가 맞나요? 싼가요? F 맞나요? 파라. 제가 예. 지금 파라메트릭 많이 알고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발음 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 예, 예. 파라메트릭 듀얼 그릴 패턴을 여기다 적용을 해서 뭔가 독특하고 이 세련됨을 표현했다. 네, 그리고 보면은 헤드램프도 이렇게 범퍼 라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기존에 우리가 봤던 어떤 그 헤드램프의 위치와는 좀 다른 느낌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전체적으로 약간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SUV가 좀 높잖아요, 차체가. 근데 헤드램프를 좀 낮추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 승용차 세단의 그런 높이까지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돌려봤는데 후면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설명해 주세요. 네, 이 테일 램프 부분을 보시면요. 요즘 H사가 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쭉 가운데까지 이어져서 하나로 이어지는 부분. 길게 시원하게 빠져있네요. 시원하죠? 불 켜지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밤에 보시면 진짜 예쁩니다. 오늘 날씨와 같이 굉장히 이 붉은색 모습이 강렬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유, 잘 보셨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 브레이크 등 쪽을 보시면요. 참 독창적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보면은 나뉘어져 있어요. 브레이크 등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디자인을 좀 더 살려보려는 이 시도가 있었다. 예, 고급스러워 보인다. 저는 이거를 멀리서 봤을 때 약간 그 맹수의 이빨 같은 오, 그러게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약간 호랑이의 그 이빨, 사파리에 사는 호랑이의 이빨 느낌? 예, 그걸 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파리에 살아야 되고. 아, 동물원도 좋고 사파리도 좋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아까 C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H사도 보시면은 와이퍼가 안 숨겨져 보입니다. 있네요. 어디 있을까요? 오, 숨겨져 있네요, 저기. 그렇죠. 여기 여기 안쪽이 숨겨져 있네요. 예, 요즘 여기 안쪽에 이렇게 숨겨져 있고요. 네, 이렇게 외부 디자인을 살펴봤는데요. SUV에서 중요한 부분은 차박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적재 공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BJ 라이프에서 정말 여러 SUV의 적재 공간을 확인해 봤어요. 이 준준형 SUV의 트렁크 크기는 어떤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적재 공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트렁크를 시원하게 열어봤는데요. 이번에도 C사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전체적인 규모는 637리터입니다. 네, 그 정도면은 이제 1리터짜리, 뭐 2리터짜리 생수병이라고 하죠. 네, 그 생수병이 한 300여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뒷열을 접으면 2열을 접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폴딩 자체가 풀플랫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평탄하게 딱 접힙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됐을 때에는 1385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은 실제 여기를 눕는다고 했을 때 성인 남성 한 180cm 정도 된 키가 되는 성인 남성이 눕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 앞에 이렇게 경치가 좋을 때 네. 잠깐 이렇게 누워서. 트렁크 문을 열어놓고 네. 네, 잠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경치를 보는 거 이 정도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승할 때 보니까 선루프가 또 있었잖아요. 맞아요. 누워서 선루프로 보는 하늘 얼마나 예쁠까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썬루프 자체가 이게 파노라믹 썬루프예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앉더라도 이 썬루프가 굉장히 잘 보이고 이 개방감 때문에 밤하늘을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또 아름다운 뷰를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렇게 C사도 들어봤는데 H사 적재 공간은 어떤가요? 네, H사의 적재 공간 C사와 견주어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네. 아, 저는 경쟁자가 아닌데. 저는 자꾸 이 C사를 의식하게 자꾸 되는데요. 경쟁을 하시는데. 예, 이 트렁크의 적재 공간 622리터입니다. 물론 C사보다 조금 더 적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가는 폴딩, 이 뒷자리 시트를 접었을 때 용량이 무려 1942리터입니다. 오, 굉장히 1942. 넓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1385리터였으니까 거의 막 500리터 네, 이상 훨씬 차이가 커지는데요? 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두 차량 다 차박이랑 아웃도어 라이프 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C사와 H사 준준형 SUV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른 점도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C사가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을지, 어떤 점이 어필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 차 안에 기본적인 옵션 사항들이 다 풀 옵션으로 다 갖춰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림 하나로, 스포츠 트림이라는 이 트림 하나로 차량을 딱 선택하시면은 모든 옵션들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네, 그러면 H사의 준준형 SUV는 현재 뜨거워진 SUV 시장에서 어떤 점을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 H사의 이 차량은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가격, 그 가성비를 저는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이 차의 가격이 2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물론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이 가솔린 풀옵션 모델은 3,600만 원 정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차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비싼 차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 차에도 이 디지털 기능들이 많이 내장이 돼 있고 특히 또 가족, 패밀리카로도 이 전장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준준형을 타다가 가족이 늘거나 혹은 좀 더 큰 차를 타고 싶으면 대형 사이즈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감가상각을 고려했을 때 중고차 시장에서 수요가 있을까요? 일단 이 준중형이라는 요 세그먼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고 시장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에서 많이 이렇게 감가상각이 되는 차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고 시장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끝으로 C사와 H사의 준준형 SUV를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무난함의 최강자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난함의 최강자.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표현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매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매덩 무슨 뜻이죠? 매덩이요? 매동 뭐죠? 매력 덩어리. 너무 네. 진부해요. 너무 진부해요. 이거 모르셨단 말이에요? 너무 진부해요. 아유, 이런 아재. 아이, 참.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매력들을 굉장히 잘 표현한 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 예원 씨한테도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과연 예원 씨가 차량을 두 차 중에 선택을 한다면 어떤 차를 선택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디자인 측면에서는 네네. 사실 C사가 조금 더 끌리긴 하는데 가성비로 봤을 때는 또 H사가 그렇죠.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교묘하게 왔다 갔다 절묘하게 이런 질문을 잘 피해가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도 그런 매력들이 충분히 느껴지는 차였고요. 그런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에도 이런 차들의 매력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똑같은 준준형 사이즈인데도 다른 매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SUV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에도 준준형 SUV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연 어떤 차량이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준형 사이즈의 SUV가 관심을 받는 건 부족하다 싶게 작지도 않고 반대로 부담스럽게 크지도 않아서일 텐데요.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는 딱 적당한 크기가 매력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균형점을 잘 찾아 나가시길 바라며
BGL 라이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